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매장을 운영하는 햄버거 가맹점 브랜드인 롯데리아의 행보는 참으로 독특합니다. 1979년 국내 최초의 서구식 외식 사업으로 시작해 현재 전국에 1,300개가 넘는 매장을 거느린 이 거대 기업은 맛의 완성도를 높이는 전공법 대신 대중을 당황하게 만드는 기괴한 메뉴를 쏟아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밥을 뭉쳐 만든 라이스버거부터 라면 면발을 굳혀 만든 라면버거, 군대 식단을 재현한 밀리터리 버거, 그리고 최근에는 얼굴을 다 가릴 정도로 커다란 돈가스를 끼워 넣은 왕돈가스 버거까지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롯데리아가 또 무리수를 둔다며 비웃거나 제발 기본 메뉴의 품질이나 신경 쓰라는 날 선 비판을 보냅니다. 하지만 운영사인 롯데지아레스의 실적을 보면 비웃음은 확신으로 바뀝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올라온 2023년도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매출액은 약 9,242억 원으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영업이익입니다. 전년 대비 무려 200% 이상 급증하며 내실까지 챙겼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던 그 메뉴들이 사실은 기업을 살찌우는 가장 정교한 설계였다는 증거입니다. 오늘은 롯데리아가 왜 끊임없이 이상한 메뉴를 내놓는지, 그 뒤에 숨겨진 8가지 심리체계를 세계적인 석학들의 이론과 확실한 근거를 통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짚어야 할 핵심은 가용성 휴리스틱을 이용한 최초 인지도 선점 전략입니다. 행동경제학의 창시자이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먼은 사람들이 어떤 대상을 판단할 때 머릿속에 가장 쉽게 떠오르는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 정보 제공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보면 롯데리아는 여전히 국내 매장 수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브랜드일수록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배경 풍경으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이미 수십 년째 팔고 있는 불고기 버거나 새우버거는 맛은 있을지언정 더 이상 사람들에게 강렬한 자극을 주지 못합니다. 이때 롯데리아가 던지는 충격적인 신메뉴는 사람들의 무관심을 강제로 깨우는 신호탄이 됩니다. 돈가스가 빵 밖으로 한참 삐져나온 사진 한 장은 사람들의 대화 속에 롯데리아라는 이름을 강제로 주입합니다. 실제로 사 먹느냐 아니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 다시금 자리를 잡았다는 것 자체가 브랜드 생존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유인 효과를 역으로 이용한 미끼 전략입니다. 미국의 행동경제학자 댄 에리얼리는 자신의 저서에서 사람들은 절대적인 가치를 평가하기보다 주변의 다른 선택지와 비교하여 가치를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메뉴의 화제성을 보고 매장에 들어온 사람들은 무인 주문기 앞에서 잠시 고민에 빠집니다. 도전해보고 싶은 호기심과 실패하고 싶지 않은 안정심리가 충돌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결국 평소 먹던 불고기 버거나 대리버거 같은 익숙한 음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기괴하고 비싼 신메뉴가 옆에 있음으로써 오히려 평범한 메뉴들이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선택지로 재평가받는 대비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신메뉴 사진을 보고 매장에 들어가서 결국 익숙한 세트 메뉴를 주문했다면 당신은 이미 롯데리아가 설계한 비교의 늪에 빠진 셈입니다. 세 번째는 소셜 커런시를 활용한 마케팅 비용의 절감입니다. 와튼스쿨의 조나 버거 교수는 사람들이 타인에게 재미있거나 독특해 보이고 싶어 하는 심리를 사회적 화폐라고 정의했습니다. 롯데리아의 왕돈가스 버거는 출시 한 달 만에 100만 개가 넘게 팔려나갔습니다. 본사 마케팅 담당자의 언론 인터뷰를 보면 이 메뉴는 별도의 대규모 방송 광고비를 투입하기 전부터 온라인상에서 폭발적인 화제를 모았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사진을 찍어 공유하고 비웃으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수십억 원의 광고비를 쓰는 대신 사람들이 직접 광고판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비판과 조롱조차 이들에게는 시장의 관심을 유지하는 소중한 무료 연료가 됩니다. 비웃음을 사면서도 대중의 대화 주제에서 빠지지 않는 전략이 막대한 홍보 수익보다 더 큰 효과를 내고 있는 셈입니다. 네 번째는 브랜드 노화 방지와 젊은 층의 유입입니다. 40년이 넘은 브랜드가 가진 가장 큰 숙제는 낡았다는 인식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롯데리아는 끊임없이 젊은 세대가 즐기는 유희적 소비 성향을 메뉴에 반영합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외식 트렌드 분석 보고서를 보면 최근의 소비 경향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 재미와 경험을 중시하는 형태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롯데리아는 이 흐름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설령 그 시도가 실패로 끝날지라도 매번 무언가를 새로 시도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젊은 층에게는 역동적인 브랜드라는 인상을 남깁니다. 젊은이들이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롯데리아의 메뉴가 끊임없이 이야깃거리가 되는 것 자체가 이들이 노리는 진짜 목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희소성의 법칙을 통한 결제 마찰의 제거입니다.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는 대상이 희귀해질수록 그것의 가치는
급격히 상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롯데리아의 독특한 메뉴들은 대부분 짧은 기간만 판매되는 한정판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경험해 볼 수 없다는 압박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무디게 만듭니다. 평소라면 꼼꼼하게 따졌을 가격 대비 성능이나 품질에 대한 의심이 한 번쯤은 경험해 봐야지 라는 생각에 밀려납니다. 한정이라는 딱지는 소비자가 깐깐하게 재고 따지는 시간을 줄여주고 즉각적인 결제로 이어지게 만드는 가장 정교한 장치입니다. 맛이 없더라도 경험이라는 가치를 샀다고 스스로 정당화하게 만드는 심리적 퇴로까지 마련해줍니다. 롯데리아는 당신의 이성이 아니라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하는 본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시장 반응을 측정하는 실시간 정보 수집입니다. 전국에 퍼진 1,300여 개의 매장은 본색의 거대한 실험실과 같습니다. 신메뉴를 통해 사람들은 어떤 식재료의 조합에 반응하는지, 어떤 시각적 요소에 지갑을 여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합니다. 우리가 비웃으며 사먹은 신메뉴 한 개는 본사 전산망에 기록되는 소중한 정보 한 줄입니다. 이 정보들은 나중에 대중의 취향을 저격할 진짜 주력 상품을 설계하는데 핵심적인 지표로 사용됩니다. 롯데리아는 신메뉴를 통해 고객의 취향을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무엇에 흔들리는지를 매번 시험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구매 이력은 그들의 다음 전략을 만드는 아주 훌륭한 재료가 됩니다. 일곱 번째는 경험의 가치 재정의입니다. 롯데리아가 파는 것은 단순히 허기를 달래줄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을 먹어봤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이야깃거리가 되는 권리를 파는 것입니다. 햄버거 한 개로 주변 사람들과 1시간 동안 웃고 떠들 수 있다면 소비자는 그것을 꽤 괜찮은 거래라고 판단합니다. 맛이라는 1차적인 가치를 넘어 소비가 하나의 즐길 거리가 되는 시대의 문법을 정확히 관통하고 있는 전략입니다. 이들은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을 둘러싼 일종의 놀이 문화를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웃으면서도 그 버거를 손에 들고 사진을 찍는 순간 당신은 이미 롯데리아의 마케팅 대행사가 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덟 번째는 시장의 기준점을 장악하는 주도권 전략입니다. 롯데리아가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던짐으로써 경쟁 업체들은 그 행보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시장의 판도를 흔드는 기발한 시도가 반복되면 사람들의 기대치 자체가 롯데리아의 속도에 맞춰지게 됩니다. 이번엔 또 뭐가 나올까 하는 기대가 형성되는 순간 이미 시장의 주도권은 이들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경쟁사가 맛의 깊이로 승부할 때 롯데리아는 아예 다른 경기장을 만들어 사람들을 그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결론적으로 롯데리아가 신메뉴를 멈추지 않는 진짜 이유는 그것이 가장 확실하게 대중의 관심을 점유하고 매출을 누적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롯데리아의 신메뉴 출시 소식을 듣고 진짜 이해가 안 간다며 주변에 소식을 전했다면 당신은 이미 이들이 설계한 거대한 체계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비웃음조차 이들에게는 화폐가 되고 당신의 무관심을 막아주는 방패가 됩니다. 가장 비싼 결제는 항상 호기심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우리를 유혹합니다. 롯데리아는 그 보편적인 호기심을 공략해 한국 시장에서 자신들만의 독보적인 위치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맛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 있지만 이들이 짜놓은 판 위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파는 물건은 매달 변해도 사람을 유혹하고 결제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체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이 본 롯데리아의 그 이상한 광고는 실수가 아니라 당신의 주머니를 열기 위해 수천 번 계산된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는 오늘도 전국 매장에서 당신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도 그래도 다음 메뉴는 뭔지 궁금하네라고 생각했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롯데리아가 가장 사랑하는 고객이자 이 거대한 시스템을 지탱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사실 당신이 비웃는 그 괴상한 버거의 가격 안에는 당신의 무관심을 깨우기 위한 고도의 심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롯데리아는 당신의 기억 속에 살아남는 길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호구라서 사먹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인지 구조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고 롯데리아는 그 설계도를 가장 잘 읽는 기업일 뿐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일상을 관통하는 날카로운 심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뇌과학 편의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설명란 링크와 고정 댓글을